그 금방 뭐 회갑이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장수라는 것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회갑이죠. 회갑. 근데 이 회갑은 여러분들 이제 회갑은 60 아닙니까? 그럼 61세 되면 진갑, 또 70되면 고이, 또 77세 되면 희수, 또 88세 미수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경수, 이 나이 드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백살을 뭐라고 그러는 백살 잔치를. 그게 없습니다. 옛날 이런 것이 백수연. 이 백수. 이것은 99세입니다. 요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백수. 근데 정말 백살이 되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축하하나 했더니 경상도를 갔더니 길령자를 써가지고 영수연. 전라도 쪽을 갔더니 기수, 한 기가 지났다 해서 기수연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회갑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회혼입니다. 부부가 같이 60년 이상 산 거, 그 회혼이라. 근데 이게 그 서양의 그 60년 사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웨딩, 금강혼이라 그러죠. 근데 다이아몬드 웨딩보다 이 회혼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60년 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낳은 모든 자식들, 아들, 딸, 손자, 증손자까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적에 빨간 줄이 없어야 해요. 감옥에 간 사람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회혼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갑은 주로 잔치를 이 가족이 하는데 회혼례는 잔치를 마을에서 합니다. 온 그 지역사회가 축하하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회갑이 이런 회혼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 회방이라는 것이 있다. 회방. 회방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 급제하고 60년. 예. 대과를 급제하고 나서 60년. 대개 이제 이 옛날에 보면은 과거 급제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지나면 한 90 정도 됐을 때 누가 축하하느냐? 왕이 축하합니다. 나라가 축하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괴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같은 이걸 선물하시고 음식을 전부를 선물하십니다. 궁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을 다시 궁으로 불러가지고 의사와 꽂고 홍패를 나눠드리고 이런 큰 이 전라도 담양에가 그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면왕정 송순이라는 분의 그 정자인데 거기 가면 그 비석이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분이 회방년을 받았어요. 회방년을 받았을 때 그 가마를 누가 매느냐? 삼정승이 맸습니다. 당상관들 이러면 그때 그 가마를 맨 사람이 송광정철 이름이 들어있고 석천 이몽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갑이란 것은 그냥 가족이 축하하는 것이고 회혼이란 것은 마을이 축하하지만 것이만은 회방이란 것은 국가가 축하하는 것이다. 그야 뭐냐면 장수라는 의미가 뭐냐? 개인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이것이 장수의 의미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수를 희곡에 위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에도 다 숫자 붙어 있죠. 뭐 그냥 장롱에도 붙어 있고 뭐 기와 지붕에도 붙어 있고 우리나라 의식주의가 전부 이 장수를 희고하는 숫자 그리고 축복할 때 복자 이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수에 대해서 옛날에 굉장히 큰 복으로 생각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몇 년이나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왕들 한번 봅시다. 진시황이 몇 년을 살았느냐? 진시황이 49에 죽습니다. 그 중국을 통일한 사람 시운도 못 갔습니다. 뭐 불로장생약 찾고 했던 분이 조선 왕조실로 보면 왕들은 몇 살을 살았느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영조입니다. 82살. 근데 그 다음에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태조대왕입니다. 72살. 그다음에 그 오래 사신 분이 태조, 정종, 태종, 광해군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70언저리까지 사신 거예요. 평균 몇 살 사셨느냐? 44살이다. 그 나머지 왕들은 다 40도 못해서 다 돌아가신 거지. 자, 그러면 조선 왕들을 쭉 봤을 때 누가 오래 살았느냐? 누가 다른 사람들 일찍 죽었느냐?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왕들을 오래 사신 왕들을 보시면 어떤 왕들입니까? 전부 젊었을 때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들.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이. 그다음 일찍 죽은 사람 왜 죽었겠느냐? 그 사람들 운동하지 않고 뭐 입맛이 안 나고 그러면 맨날 뭐 보약을 먹고 뭐 약을 먹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왕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수명이라는 것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막 올라간다는 걸 듣고 있죠. 1960년에 우리가 몇 살이었느냐? 52살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밖에 안 그렇게밖에 됐어요? 안 됐으면 50살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60세가 된 것이 74년입니다. 그다음 70세가 된 것이 97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살입니까? 지금 78세, 9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 이제 프랑스의 장 깔마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제일 오래 산 사람 이야기인데 반드시 출생 기록이 있는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할머니는 122년하고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은 몇 살? 저희들 조사에서는 만 109세까지 사신 분이 계시네요. 최애기 할머니 서울에 계셨고요. 또 대전에 우리 어목군 할머니가 계셨고 이런 분이 110세까지 이제 사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이렇게 장수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수명도 오래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100세인 현상, 센테니라는 피남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지금 시대가 바꿔져 가면서 장수 패턴을 보여준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그 1900년대까지 전 세계가 50이 넘지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80까지 와 있느냐? 딱 100년 동안에. 이게 큰 숙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냐, 생태냐, 문화냐, 생활 습관이냐, 뭐 여러 가지 의료냐. 그 몇 년 전에 다트머스 의과대학이라고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 있죠. 거기 그 총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 되셔가지고 유명한 그 김용 그 박사가 총장이 되죠. 그 다트머스 의과대학이 미국의 의과대학 중에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노벨상 그 받은 분들을 그 초청해가지고 몇 년 전에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인류의 평균 수명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느냐? 원인이 뭐냐? 뭐였겠습니까? 의학이 네, 제일 첫 번째가 물이다. 에? 상수도 하수도를 만들었다. 깨끗한 물을 공급했고 쓴 물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위생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전기다. 전기가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사람 사는데 온도를 냉온방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냉장고를 쓸 수가 있고 이것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료다. 요 세 가지 물, 전기, 의료 요 세 가지가 우리 인류를 장수하기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늙어가느냐? 이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연구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쭉 놓아 종적 관찰 연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40, 50, 60, 70, 80 같은 사람을 추적해가는 연구입니다. 그 연구를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것이 미국에 있는 국립 노화연구소입니다. 이 노화연구소에서 노화 종적 관찰 연구를 해놓은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사람이 늙어가는 거. 자, 늙어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키가 작아집니다. 이 사람 키가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몸무게도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어. 근데 사람에서 제일 작아진 게 뭐냐? 근육입니다. 근육은 나이 50이 되면 팍팍팍 줄어듭니다. 근데 근육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쓰면 다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늙어져 가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생체 기능이 달라집니다. 기능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기능이 신경기능도 떨어지죠. 이렇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반응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보다 더 빨리 떨어진 게 있습니다. 심장 기능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늙는 장기 뭐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폐입니다. 폐다. 그 다음에 또 더 빨리 늙는 조직 신장이다. 콩팥입니다. 왜 그러느냐? 폐라는 것은 바로 밖에 공기가 노출이 돼 있죠. 좋지 않은 공기가 노출이 돼 있죠. 자, 그럼 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공기를 마시셔서 안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담배 끊어라. 그래서 폐라는 것은 담배가 아주 바로 나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나쁘게 하는 것이 뭐냐? 신장입니다. 신장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 약물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 가지고 소변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위 이제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모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썩겠죠. 상하겠죠. 자, 그럼 신장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저분한 거 안 먹어야 한다.
자, 지저분 안모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식약이라는 것이 자꾸 혼동을 합니다. 식이란 뭐이고 약이란 뭐냐? 식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100% 산화되는 것이다. 100%. 그리고 그다음에 약이란 것은 뭐냐? 이것은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특수 기능. 그래서 이러면 열을 내리고 병균을 죽이고 혈압을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이라는 것은 100% 산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물의 녹용액들을 밖에서 신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종류들 간에 이런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 너무 오래 또 쓸데없이 많이 그런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실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그 가족이나 이런 데서 이런 병원에서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환자 치료 못 하겠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포기하느냐? 신장이 나빴을 때. 그럼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아스피린 하나도 못 씁니다. 자, 그럼 신장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저분한 거 먹지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장수하신 분들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장수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그 전남 곡성읍에서 만난 102살 되신 하현선 할머니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참 자랑하는 이유가 네. 100세 어르신들 이렇게 뵈러 가게 되면은 자식하고 같이 사는 100세 어르신 중에서 큰 방 쓰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 할머니 큰 방 쓰고 계세요. 그러고 이제 저 할머니를 뵙고 이제 저희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되게 1시간 정도씩밖에 못 옵니다. 그러면 1시간에 질문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저 할머니 질문을 딱 하면 10분씩 당신 말씀을 다 하셔버려요. 당신 말 다 끝나도록 어떤 질문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얼마 하지도 못하고 이제 저희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저 할머니가 딱 붙잡는 거예요. 부탁이 있다 이게. 무슨 부탁이냐? 나가다가 며느리 보거든. 며느리 칭찬했던 말 꼭 해줘서 이렇게 부탁. 그런 일이 이 생각을 하시니까 참 100세도 얼마나 자랑스럽냐. 또 이제 다른 할머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104살 되신 이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만난 권명한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실고추를 만들어요. 100세 어르신이. 저 할머니를 102살 때 뵀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바늘에다 씨를 껴가지고 바늘질 하시는 거죠. 자기 100세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전남 구례군 그 산동면에서 만난 이 임종철 할아버지입니다. 저 할아버지 뵈러 갔을 때 제가 아주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뵈러 가니까 밭에서 일하시다가 지게를 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앉자마자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서울서 온 양반, 온고의 지신이 무슨 말인지 안 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들었죠. 아이 꼿꼿하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요. 앉아 계시는데. 저 할아버지는 참 100세가 되신 어르신이 낮에는 밭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지금도 하나 그러시고 참 이런 모습이시죠. 저 오른쪽에 저 왼쪽에 누구시죠? 손자입니다. 손자. 손자가 52살 되신 손자십니다. 네. 또 다른 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 한번 넘겨주시. 예, 저분은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세인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참 아쉬웠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100세까지 같이 사시는 부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있다 한 분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탈리아 사르데냐라는 그 지방은 100세인들의 남자 여자 비가 1대1입니다. 그럼 100세인 많으면 다 부부가 다 100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르데니아 가가지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뵀는데 할아버지는 피스쿠라는 할아버지신데 101살이시고 할머니는 100살이십니다. 두 분이 100세시죠. 저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원래 목동입니다. 그래서 전 뭐 양을 몰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장수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갑다. 할머니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하셨습니까? 저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뭐냐? 가정의 평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정의 평안에라는 것이 하나의 장수 비결이 되리라고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답을 저 할머니한테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정말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봅시다. 우리나라 100세 부부십니다. 우리 저 제주도에서 만나 뵌 이춘관 할아버지는 102살이시고 송울생 할머니는 제가 뵀을 때 98세십니다. 두 분 나이 합쳐가지고 나누니까 100세가 되죠. 참 저 할머니는 해녀 출신이십니다.
해녀 출신 아주 참 건강하셨고 아주 애교도 많으셨거든요. 그러셨습니다. 두 분은 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뵈면서 자 백세인들의 제일 공통적인 패턴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백세인들이 정말로 저렇게 100살 되시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백세인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았다. 항상 움직여라는데 움직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다. 자, 저희가 만난 백세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방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은 없다. 지금도 밭에 가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광에 가서 삼태기 짜든지 광주리 짜든지 자식이 아무리 부자 상관없습니다. 자기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이 아주 참 백세인 뵈면서 아주 감동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세 어르신 중에서 산간지방에서 사는 백세 어르신하고 평야지대에서 사는 백세 어르신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누가 더 건강하냐? 산간지방에 사시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 뭐냐? 백세인들 일상생활에 계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절대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백세 어르신들 중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령자 최애기 할머니 뵀을 때 제가 이제 감동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리가 안 좋으시고 잘 움직이지는 못하십니다. 근데 오만 팔꿈치가 이렇게 뭉치가 생겨 있어요. 손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저는 무슨 어떻게 병이나 되는지 알으셨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계속 이렇게 기면서 움직이시는 거죠. 몸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신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장수하신 분들을 뵈면서 이제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자, 이분들이 뭘 먹고 저렇게 장수하셨을까? 우리 당연히 가져보는 의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다가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럼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다. 새끼밥을 정확히 맞춰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세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이 전부 며느리죠. 며느리들 하는 말이 딱 똑같습니다. 밖에서 이러다가도 밥 때만 되면 딱 와서 밥상을 대대니다. 5분만 늦어도 난리가 나. 그 이야기는 밥 시간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밥 양이 꼭 같습니다. 360일 꼭 같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이고 절제적이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이것은 저희들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백세인 그 식단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전통 식단이라는 것이 장수 식단이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 비교를 합니다. 어디하고 비교하느냐?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식단이 지중해 식단입니다. 여러분 알 또 유명한 식단이 일본 식단입니다. 특히 이제 오키나와 식단입니다. 또 오키나와 지중해 식단, 우리 식단을 비교를 해봅니다. 제일 첫 번째 의문을 우리가 갖습니다. 이 오키나와 식단이나 지중해 식단은 전부 다 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먹는다 이거. 야채와 과일. 우리 한국 식단에서 야채 과일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지금 과일 많이 먹죠. 근데 이 백세 어르신이 살던 시절에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야채입니다. 자, 과일 안 먹고도 장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조사해서 보니까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항산화 기능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항돌연변이 기능, 암을 막기 위해서는 돌연변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보면은 야채는 항산화 기능, 항돌연변이 기능이 다 많습니다. 근데 과일은 항산화 기능은 많은데 항돌연변이 기능은 없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과일 안 먹고 야채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선 한 문제는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부 야채가 신선한 야채다. 뭐 신선한 야채란 말을 계속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 한국 식단에 있는 야채는 무슨 야채입니까? 나물이요. 신선한 것이란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여름철에 상추 삶을 때나 보니 나머지는 전부 무치고 나물이에요. 데치고 그다음에 김치같이 이렇게 이제 절이고 한 것이다. 신선한 거 안 먹고도 장수냐? 이것도 질문한 것이죠. 저희들이 답을 풀었습니다. 저희 조사팀들이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는 이렇게 볼륨이 많지요.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된다. 데치는 방법이 우선 야채를 많이 먹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채 속에 들어있는 무슨 섬유소라든지 또는 뭐 플라보노이드, 뭐 좋은 이런 성분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채 속에는 질산염이 많습니다. 질산염.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한 것은 속성 재배를 하려니까 질소 비료를 많이 써야 하지 않습니까? 질산염이 많습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아질산염으로 바뀝니다.
아질산염은 이 생선 분해물에서 나오는 뭐 세컨더리 아민 같은 2급 아민을 만나면 바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고도 암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친 야채하고 신선한 야채를 그 질산염을 비교해 봅니다. 1분만 데쳐도 질산염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통 식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먹은 방법, 이것도 장수 식단이더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또 갔습니다. 저희는 질문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100세 어르신들이 살던 시절에는 고기를 통 안 먹었다. 자, 고기 안 먹고도 장수하느냐? 이것도 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또 영양학적으로 채식이나 육류를 꼭 같이 해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육류 속에만 들어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타민 B10입니다. 비타민 B10. 비타민 B12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류에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00세인의 여러 가지 피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타민 B12가 다 정상입니다. 자, 어째서 이랬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 식단에서 비타민 B12 소스가 있다. 찾아보자. 그때 저희 이제 식품 영양팀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된장, 간장, 고추장에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까지는 없던 것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찾아냈습니다. 김이나 파래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이건 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김, 파래, 된장, 간장, 심지어 김치까지.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식단이 육류의 부족함을 발효식품으로 보상해버렸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세인 조사하면서 우리 영양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백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일 놀랄만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백세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백세 어르신 중에 약 8, 9%, 10% 좀 못 되는 그 어르신들이 혼자 사십니다. 어떻게 혼자 사실 수 있을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 백세인들은 혼자 사는 집을 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서 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세 어르신들의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 어울릴 줄 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중에 그런 어르신들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다. 이 백세 어르신한테 누가 비타민 하나 갖다 주면 그 다음날 보건소 청소를 다 해놓고 그러십니다. 이런 것이 참 장수인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시는 이 100세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제 뵈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어떤 질병들이 있었을까 이제 이렇게 쭉 들여다보죠. 이제 이 여러 가지 질병들 쭉 보니까 암이나 또는 당뇨, 고혈압, 또 뇌졸중 이런 식으로 제일 큰 질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환 발생률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왜 낮냐? 이런 질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백세인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다.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안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장수인들을 쭉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분포를 저희들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분포를 쭉 보니까 자, 장수 지역이 어디가 몰려 있느냐? 장수벌이 이 경상북도 북부 그다음에 이 전라도 쪽에 이제 장수 지역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죠. 자,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이 남자 여자 비가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자들은 주로 이쪽에서 장수하시고 남자들은 강원도 경상도 이쪽에서 장수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것도 참 숙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외국의 많은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소위 그 100세인의 남자 여자 비가 전 세계적으로는 한 1대7 정도 되는데 1대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한 분이 오래 사시는데 할머니는 7분이 오래 사시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르데냐 같은데 그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 남자 여자 비가 1대1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어떠냐? 1대4다. 1대4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얼마냐? 1대12가 됩니다. 남자 한 분이면 여자는 12분. 예, 12명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힘듭니다. 좀 불쌍해지네요, 네. 갑자기. 예.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100세 어르신들의 그런 그 남녀비도 큰 차이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이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서 남자 여자 비를 비교를 합니다. 65세.
그러면 65세 이상 70, 75, 80, 85. 그 남자 여자 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남자 비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우리 65세 이상 된 한국의 남성 노인들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 이것은 무슨 환경이냐, 경제냐, 또는 무슨 어떤 문화냐, 이 많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 수명 차이가 크게 나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거기에 에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스위스에서 이주온 청교도들입니다. 그 마을은 지금도 전기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호롱불 끄고 미국에서 그러고 사는 마을입니다.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같습니다. 자, 몰몬교도 남자 여자 평균 수명 차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칠 안식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다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또 예. 이슬람 그 남자 여자 평균 수명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남자들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만 바꾸면은 남자도 여자같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한테 하나 희망을 주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문화, 특히 노인 남성 문화에 이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뭔가 좀 변화해야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노화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노화 연구를 했느냐? 저는 그 옛날에 노화보다는 이제 암을 연구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사적인 문제들 이렇게 많은 연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 옛날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콩나물이 숙취해소에 좋다.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한 것이고 또 뭐 생체에 악효풀이 있다고 저희들이 또 발견한 전에 그런 일을 저희들이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화로 제가 들어가게 된 제일 계기는 뭐였냐면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암세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포에다가 발암물질을 처리하면은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근데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암세포로 안 가고 모양이 펑퍼짐하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노화인지를 몰랐습니다. 똑같은 물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암이 되고 또 반대로 노화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노화란 것이 뭐냐? 라는 것을 한번 제 손을 대게 됩니다. 노화는 아주 유명한 그 정의가 있습니다. 슈트렐러 박사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 누구나다. 누구나. 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노화라는 것은 뭐냐? 늙으면 그만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또 노화라는 것은 이거 뭐 고유한 변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노화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고 형태가 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 퇴행성. 이 네 가지가 이제 노화의 가장 큰 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늙으면 그만이고 어쩔 것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노화 연구를 하면서 야, 이 말 맞냐? 이 말 맞냐? 다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진짜 맞냐? 이 말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것은 어쩔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운명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자다. 바꾸자. 바꿔야죠. 자, 세포도 늙었으니까 바꿔야겠고 간도 늙었으니까 바꿔야 또 어쨌습니까? 사람도 늙었으니까 바꿔야 하고. 자, 이런 것이 정말 옳으냐? 그래서 이제 저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도전을 했느냐?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젊은 세포하고 늙은 세포를 가지고 죽여보는 것이죠. 죽여보자. 자,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늙은 세포가 더 잘 죽어야죠. 그래서 자외선을 쪼입니다. 자외선을 쪼입니다. 점점 강하게 쪼여 보이자. 그때 이것은 쫙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안 죽어버리더라. 깜짝 놀란 거죠. 아, 늙은 세포가 잘 죽어야 하는데 왜 안 죽냐? 이 논문을 이제 저희들이 내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세포니까 그렇다. 개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좋다. 그럼 개체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젊은지, 또 늙은지 가지고 실험합니다. 자, 이 복강에다가 이 배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이제 독약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신장에 얼마나 더 손상이 많이 생기는가 이걸 이제 본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젊은지의 간 세포는 쫙 세포가 죽어가는데 늙은지 간 세포는 안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큰 페이퍼가 돼서
아주 큰 잡지에 아주 유명한 논문이 됩니다. 자, 이 논문을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노화란 건 뭐냐? 죽자는 변화가 아니다. 노화라는 것은 살자는 변화다. 노화라는 것은 이 생명체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많은 변화에 대해서 그 적응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기는 변화가 바로 노화다. 자,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죽어야겠다는 생각 잘못된 것이다. 자,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자, 그러면 노화가 정말 돌이킬 수 없냐? 그러면 이제 노화에서 제일 중요한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을 저희들이 항상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합니다. 첫째는 대사 반응입니다. 대사 반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 항상 일정한 우리 몸 상태가 유지되어야지.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조금 전에 한 바같이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만은 늙은 사람은 덜 받는 것이죠.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일 큰 차이는 무엇이 있느냐? 증식 반응입니다. 증식 반응이라는 것은 증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젊은 사람들 한 20대, 30대가 수술 받으면 배를 쪄고 수술해도 하루 이틀 있으면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죠. 병원에 좀 더 있으려고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뭐 저한테 청탁이 많습니다. 근데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 80인 사람이 똑같이 그런 수술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족들이 돈이 없다고 나간다고 해도 못 나가겠네. 열흘 이상 붙잡아 놓지. 그게 뭐냐? 상처 낳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자, 늙으면 왜 상처 낳는 속도가 다르냐? 그걸 저희들이 이제 찾아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포가 있으면 외부에 이렇게 증식은 신호가 갔다고 오면은 이걸 딱 막아주는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요. 늙어지면 이것이 많아지더라. 이게 많아지더라. 자, 그럼 이렇게 많아진 거 줄여버리면 어떨까? 이건 낮춰버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 같이 증식을 하더라.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증식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형태도 달라집니다. 형태도 회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노화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비가역적이고 필연적이고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느냐? 종래 해결책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죠. 바꾸자. 근데 이런 방법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고치자다. 고치자다. 바꾸자가 아니고 이제 고치자다.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고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 노화 연구를 하면서 이게 새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깨달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자, 이런 저희들 실험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자, 정말 이 나이가 드신 분들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자, 저 사람들 변화가 어떤 변화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은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쭉 비교하면 나이 70대다. 똑같은 70대가 똑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팔팔하고 어떤 사람은 빌빌하고 왜 그러느냐? 무슨 특별한 병이 있어서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아닌 것 같다. 왜 저러냐?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즉 뭐냐?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다.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고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노화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예를 들면 성공적 노화다 또는 생산적 노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어서도 성공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생산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노화가 돼야 한다. 참 좋은 이야기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죠. 근데 나이 이제 70, 80이 돼가지고 이미 늙어 버리신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없고 어쩔 것이냐. 자, 그럼 어떨 것입니까? 왜 포기할 겁니까? 그럴 때 좀 당당해져 봐라. 돈이 좀 없으면 어떠냐. 사회적 지위가 좀 없으면 어떠냐. 건강하지 못하면 어떠냐. 자,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이 존엄성, 디그니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간단한 이 행동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자. 뭐든지 하자. 절대 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뭐든지 해야 한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주자. 받는다는 거 주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자. 우리 그 100세 어르신들이 저희들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주시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조사하고 나서 이제 이 차 같은 것을 지금 시간이 바쁘고 그래서 일어나라면 붙잡고 야단을 치십니다. 내 체면을 봐서라도 먹어주소.
그러니까 이분들이 때 그런 어떤 그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저분을 저렇게 건강하게 만들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준비하자입니다. 준비하는 사실은 배우자입니다. 나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배우자.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남았다. 나이 70인 사람이 내가 지금 앞으로 4, 5년 살고 말 것이냐? 아니다. 제가 이 배우자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저희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은 이제 서울대학에서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 작년에 저 2기에 95세 되신 분이 수업을 듣고 지금도 현역 사업가십니다. 그래서 95세 되신 분이 오시길래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시겠습니까? 못할 이유가 뭐냐? 그 코스로 한. 귀도 다 들리시고. 그럼요. 예.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만난 하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쇼지 사부르고 박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101살 때 제가 만나 뵀는데 어떤 분이냐?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심리학 박사인데 정년퇴직하면서 내가 새로운 것 하나 배워야겠다. 한국이 변한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저 우리말로 대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양반 나이 90이 돼가지고 이제 또 딴 것을 하나 배워야겠다. 중국이 변한다. 중국말을 배우고. 그래서 하르빈에서 100살 됐을 때 하르빈에서 중국말로 강연하셨어요. 100살이 딱 되면서 이 사람이 또 결심을 해. 소련이 변한다. 소련말 배우자. 제가 그런 것을 배우면서 장수라는 것이 뭐냐. 하자, 주자, 배우자 이 세 가지 키워드다. 자, 이제 하자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자. 자, 뭘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원칙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걸 해야 할까? 하고 싶은 거 하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하자. 함께 하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그 욕구가 생겨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또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신체라든지 모든 것이 둔해지고 반응이 좀 이제 느려지고 이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 드려야지. 그다음에 나이 들으신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외롭다. 외롭습니다. 같이 하게 합니다. 혼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하다가 맙니다. 그렇죠? 같이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서울대학 노화고령사연구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 이 전통 음악, 전통 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체조를 간단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10만 명이 넘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장수춤, 원 이름은 우리 춤 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하실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도 이렇게 춤을 배워보기도. 예, 이제 저도 이제 배웠죠. 좀.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개발하려면 배워야지요. 그래서 한 1년 반 이상 국립극장에서 제가 춤을 연습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 운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고령 사회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새롭게 한번 당당하게 맞서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의 많은 그런 이제 사안들을 보면서 정말 장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장수했느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당당하게 늙고 건강한 장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그것이죠.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절대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찾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또는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움직이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근육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골절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부목을 대죠. 그러나서 되게 8주 내지 12주를 이렇게 이제 꺼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뼈하고 그냥 살만 피부만 있죠.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소위 이제 불용성 위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늙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몸도 써야 하고 마음도 써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움직여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두 번째, 적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다. 근데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응? 그러고 이제 버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가서 배우고 적응하고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장수하신 어르신들 저희들이 뵙게 되면은 정말로 그분들이 정말 그 적응성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합니다. 뭐 보면은 아 그러냐. 그런 식으로 다시 들여다보려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가. 근데 이제 적응이라는 것은 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고 방식까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응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머리를 써라 합니다. 머리를 쓰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10년 더 많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를 더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치매도 안 걸리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유명한 우리 서정주 시인 같은 분은 아침에 산 이름을 뭐 3,000개씩 외우시고 그러셨다고. 머리 쓰는 트레이닝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억지로 무엇을 외우려 한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접해라. 새로운 것을 접해라.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라. 그래서 예를 들면 틀에 박힌 운동보다는 저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장수 어르신 패턴은 항상 그 자연계를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도 느끼고 꽃이 피고 하는 것도 쳐다보고 우물이 흐르는 것도 쳐다보고 개구리 생긴 것도 쳐다보고 그래라 이거죠. 그 자연과 접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이런 그 삶, 그것이 아주 장수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느껴라, 몸으로 느껴라, 마음으로 느껴라 하는 것이 감성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100세 어르신들을 만나게 뵙게 되면 제가 항상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에 할머니 노래 하나 해주시오. 그러면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 그래도 이제 가가지고 할머니 그래도 100년 전 노래 좀 가르쳐 주시오. 부탁하는 게 이제 좀 애교를 떠는 거죠. 아양도 떨고 그러면 마지못해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작만 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시면 무슨 5곡, 10곡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어나지를 못해 이제. 그만큼 흥이 많으신 거네요. 장수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할머니 춤 한번 추시오. 춤을 추시오. 뭐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노래 한번 합시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할아버지 시조를 하십니다. 시조. 아주 낭낭한 목소리.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자기가 이런 부탁을 10년 만에 처음 들었네요. 이 100세 되신 어르신한테 누가 뭐 노래하랴 뭐 시켜주지도 않은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속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드리니까 바로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응하고 이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감성이 이리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훨씬 더 훈훈하죠. 우리 100세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 100세 어르신들 집에 가서 보면 저분들이 외롭게 전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분들 집에 가면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 계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 참 그리고 어떤 이 어르신들은 하여튼 뭐 동네 꼬마들이 오면 주려고 다 과자 같은 걸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가게 돼 있어요. 마을회관보다 이 할머니 집이 마을회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하신 어른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틀림없이 지켜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생명, 딱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뭐 어쩐지 무엇이 좋다더라, 여러분 휩쓸리는 것이 많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 전통사에서 살아왔던 그것이 정말로 이분들을 장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어쩐다 휩쓸리지 않은 것이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규칙적이다. 규칙적이다. 아주 규칙적입니다. 이 100세 어르신들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삶이 규칙적이다. 그다음에 모든 것에 절제가 있다. 절제가 있다. 참 기가 막히네요. 규칙성, 절제성, 그다음에 중용. 항상 과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말 맞냐? 예. 맞냐? 예. 저는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적게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 필요한 양만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100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진짜 100세인들이 그 드시는 양을 다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를. 저 사람한테 필요한 양을 다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우리 수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이, 그다음에 몸무게, 그다음에 키, 그다음에 활동량.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칼로리가 필요하다 계산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 어르신들, 할머니들 몸무게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할머니들 평균 연령이 35kg입니다. 평균 몸무게가요? 자, 이제 그런 몸무게 계신 분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보통 한 12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이 먹을 때 남자는 한 2500칼로리, 여자는 한 2000칼로리 먹어야 합니다. 그럼 그따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실제 할머니들이 드시는 양은 1300칼로리 정도 드십니다. 그럼 굉장히 적게 먹었다 그러죠.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양만큼 먹은 것이죠. 과식은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러면 제일 아까 말씀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이렇게 녹아갑니다. 그래서 골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골 밀도 줄어든 것을 막고 근육이 없어지는 걸 막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어줘야 한다. 먹어줘야. 그래서 나이 70, 80 넘어서부터는 꼭 적게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전에 많은 것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긴 질환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은 어떤 정도 나이가 돼서는 노화 현상이 시작돼서는 먹는 것은 잘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노화 현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저는 그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생화학자입니다. 생화학이란 게 뭐하냐? 저한테 타이틀이 많습니다. 무슨 장수학자다, 무슨 뭐 노화학자다, 뭐 또 뭐 암 연구자다, 뭐 옛날에 그런 타이틀이 많습니다. 등등등 많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한 일이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생화학자입니다. 생화학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생체의 분자가 움직이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저는 모든 생명 현상을 이 생체 분자가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제가 미루어서 생명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체 분자들을 쭉 들여다보는 생활을 제가 노화학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노화 현상이 왜 생기느냐,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그 가설도 만들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생체 분자들이 절대적으로 질서를 지키더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그 삼강우린이 있지 않습니까? 생체 분자도 삼강우린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찾아낸 생체 분자의 삼강우린을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순서다. 생체 분자는 절대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순서다. 분자가 만들어지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조금만 틀어져도 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암이 되고 기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부서지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이게 순서가 있다. 그만큼 우리 생체 분자는 순서가 아주 절대적이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짝꿍이 있다. 지조입니다. 생체 분자는 반드시 자기가 만나야 할 짝이 있습니다. 그 짝과 짝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만났다 헤어지는 확률이라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 이야기는 뭐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인 것이죠. 이거 어쩔 수밖에 없는 인연. 그런 인연의 분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짝꿍이 있습니다. 생체가 살아가면서 분자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 짝꿍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암분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생체라 모든 분자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핵계가 있어야 할 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할 거, 막계가 있어야 할 거. 자기 자리에 안 있으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꼭 자기 자리가 있다. 네 번째가 뭐냐? 협동이다. 우리 생체 분자는
아주 중요할 때 반드시 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우러져서 협동해요. 보통 때는 혼자 왔다 갔다 해도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속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생명에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변하는 것이다.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어떤 분자도 우리 생체 내에서 그대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런 다섯 가지 질서, 이 질서를 절대적으로 지키더라. 그 다음에 삼강이라는 것은 뭐냐? 삼강이라는 것. 이 다섯 가지 질서고 삼강이라는 것. 첫째가 뭐냐? 모든 생체 분자는 기다리더라. 기다리더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만나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헤어지더라. 우리 생체 분자라는 것은 만들어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파트너를 만납니다. 그리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대로 붙어 있으면 그것도 병입니다. 그게 우리 생체다. 기다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느냐. 정말 그리움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이다. 만남도 반갑게 만날 것이다. 헤어질 때 아쉽게 헤어질 것이다. 무슨 생체 분자가 그러냐. 그럴 때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 여자가 저 좋아하는 사이인지 미워하는 사이인지 어떻게 하냐. 하는 행동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들 사랑하는 사이다. 미워하는 사이다. 제가 우리 분자들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 40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분자들이 그런 참 아쉬워하고 반가워하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우리 생명 현상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우리 생명 현상의 제일 본질은 뭐냐? 정이라고 봅니다. 정이다. 정이란 것은 바로 뭐냐?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제일 생명 현상의 제일 큰 본질이다. 저는 우리 이런 그 생체 분자의 삼강오륜 요 질서가 그것이 결국 생명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장수라는 것은 뭐냐? 장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질서가 제일 잘 갖춰진 것이다. 제일 잘 갖춰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서들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롭게 보는 것이다. 자, 장수한다는 우리가 한번 노력해 가지고 장수 될 것이냐?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장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것이다. 제일 잘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삼강오륜의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확대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칙과 같은 그런 예를 들면 항상 움직이고 또 적응하고 또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자기 올바름을 찾고 이런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의도로 되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그대로 몸에 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하려고 특별히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삶을 살면 그것이 장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뭐 그 실버라는 말을 쓰죠. 그거 제가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우리 장수 노화를 실버에 대비하냐? 우리 골드로 바꾸자. 뭐 다이아몬드면 어떠냐? 오늘 값을 좀 높여야죠. 그래서 좀 더 멋진 금빛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우리 찬란한 문화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화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죽자는 과정이 아니고 바로 살자는 과정이다. 우리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수가 되는 거, 우리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중국 고전에 아주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천지지, 대덕, 왈생이다. 이 말은 무슨 하늘 아래 가장 큰 보람, 큰 덕. 그것이 바로 삶이다. 생명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이것을 정말 보람 있게 그러다 보면은 장수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멋지게 살아가지고 당당하게 늙어가지고 장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노화는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과정이다. 이 험한 환경에서 잘 살아보자고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구수하게 그냥 쏙 빠져들게 네, 잘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아, 저는 뜻밖의 말씀을 들은 것이 교수님은 의학자시고 과학자시잖아요. 과학하고 정은 영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이런 것도 다 정이란 말씀인 거죠. 그렇죠. 놀라운 얘기네요. 정과 질서지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정이 없어 보이죠. 그죠, 네, 그죠. 과학자들은. 근데 정이 그렇게 중요한 네. 거다. 세포에 있어서도. 그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교수님께서도 이제 한 20여 년간 장수 노화 연구하셨으니까 또 이제 어르신들 부지런하시다고 했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지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이게 참 민망합니다. 걷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만보기를 차고 다닙니다. 그러세요. 걷자. 우선 무조건 걷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선 BMW 운동해서 네네. 바이크, 예, 예. 자전거, 메트로, 지하철 그리고 W 웍 걷자 이런 운동조차도 이제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예, 많이 걸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아까 장수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대로 예, 그래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어떤 것이든가요? 뭐 다 어렵지요, 하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좀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무리는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연구하시면서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한국 남성들의 노년 문화. 솔직히 주변에 어르신들 봬도 할 게 없으세요.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바쁘세요. 하시는 일이 많은데 정말 남성들 60대, 70대 되시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캠페인을 하자. 네. 장수문화 포럼을 만들고 뭔가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문화 패턴을 바꾸자.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이 남자들이 부엌 들어가게 하자. 그런 몇 가지를 지금 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들으셨죠? 네. 많이 느끼라고. 네, 네. 노래 부르고.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막 그러시는데 할아버지들은 그거 잘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진짜 한 네.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싶게 아주 정말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들을 또 아주 재미있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박수로 전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또 목요일 이 시간은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그럼요. 전해드릴 수 있어서 챙겨보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 목요일도 챙겨보십시오. 변화와 위기의 시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실 텐데요. 현대사회에 필요한 창조적 인재로 키우는 방법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소개할까요?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집 아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닮아서 네. 어쩜 제가 했던 일을 이렇게 그대로 할까. 근데 아이가 머리가 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너무 닮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또 너무 달라서 그런 건가. 예.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이 엄마 또 제 아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우리 집의 두 남자 남편과 아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